안녕하세요. 포화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우리 원의 방정식 잘 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 미지수 3개짜리 중심과 반지름 잘 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요. 가지고 놀고 있잖아. 그죠? 점과 원 다 갖고 놀았고, 그 다음에 직선과 원의 위치관계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할선 두 점에서 만나거나, 그 중에서 특히나 접하는 경우가 중요해서요. 접선 떼서 접선 3가지 형태 잘 정리했죠. 그쵸? 접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3가지. 접선 항상 미지수 2개짜리 놀이니까 뭐예요? 하나의 조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조건식 하나만 필요해. 기울기를 구하든 y절편을 구하든. 그쵸? 그 하나의 조건식이 뭐예요? 예, d equal r 또는 판별식 d가 0인데 d equal r이 좀 더 편하더라. 그 다음에 뭐 공식을 쓸 수도 있는데, 공식은 일단 기본적인 이해를 원리 그대로 풀어본 상태에서 문제풀이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이요 문제 풀면서 언급을 해주도록 할게. 원리대로 푸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이번에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배웠던 게 점, 직선, 원밖에 없으니까 점과 원, 직선과 원, 마지막 원과 원 따라서 두 원의 위치관계다. 그렇죠? 두 원의 위치관계. 그렇죠? 두 원의 위치관계는요 뭐 다음 같아요.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교과정에서 이게 있던 어떤 관심이 없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리할 것도 몇 가지가 더 있고, 그쵸? 원에 관련된 우리가 싹 다 캐치해야 되는 거니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원의 위치관계다. 일단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이 2차 두 원이요 안 만나요. 자, 이렇게 원과 원이 안 만날 수 있겠죠. 그렇죠?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아요. 다음에 두 원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요 만나지 않다가 약간 더 중심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접할 수 있겠죠. 두 원이 왜 접할 수 있겠어요? 외접. 외접. 이걸 외접한다. 외접. 바깥쪽에 접할 수 있겠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렇죠? 다음에 두 원이요 안 만나고 접하고 있다. 이면 어떻게 돼요? 좀 더 크게 그릴게. 이번엔요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두 점에서. 그렇죠? 잘 그리자. 두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요. 또 원이 또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해? 이번엔요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네 점. 먼저 네 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됐죠? 다음에요. 또 원이 안 만나는데, 이번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엔요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안 만날 수 있겠죠. 그렇죠? 특히나 이런 상태 중에서요 가장 특별한 상태가 동심원. 무슨 원? 동심원. 동심원은 뭐냐면 동심 같을 동에 중심할 때 중심이 같은 원을 동심원이라고 해요. 동심원. 그죠? 이 정도 상태까지 구분할 수 있겠다. 그죠? 두 원의 위치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렇게 짜라락 스펙트럼처럼 펼쳐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씩 정리하는데, 우리 원 가지고 노는데, 원은 항상 뭐라고 떠들어? 원은 뭐라고요? 원은 뭐라고? 중심과 반지름. 원은 중심과 반지름. 따라서 자, V쌤이요 두 원의 중심을요, 두 원의 중심을 항상 O하고 O', O하고 O' 이렇게 잡고요. 그다음에 반지름은요 라지 R, 스몰 R 이렇게 해갈게요. 두 원의 반지름은 라지 R, 스몰 R 이렇게 잡아줄게. 그쵸? 됐어요. 항상 중심과 반지름 가지고 노는 거야. 위치관계는. 그쵸? 원은 중심과 반지름. 됐어?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부터 연구해 갑시다. 중심이 있으면 중심이 O가 있고요. O' 있는데, 자, 두 원이 만나지 않을 조건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항상 중심거리 샷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 당연히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 이걸 선생님이 D라고 할게. D.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자. D. 그 다음에요 반지름은요 요 왼쪽에 원의 반지름 large R, 요 작은 원의 반지름 스몰 r. 됐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두 원의 반지름을 더해봤자 뭐보다 작은 거야? D보단 작은 거예요. 그렇죠? 됐어요? 두 원의 반지름을 더해봤자 중심 거리보다 더 작아. 그러면 안 만난다고. 외우지 말고 이해하세요. 그렇구나. 두 원의 반지름을 더해봤자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보다 더 작으면, 그러면요 만나지 않는 상태다. 이해 갔죠?
다음 이걸 무슨 상태라 이걸 외접 바깥쪽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외접 상태. 하여튼 한 점에서 만날 때야. 나중에 여러분 문제 풀 때요. 이거 주의해야 된다. 뭐냐면요.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난대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맨날 요 상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쉬운데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요. 이렇게 외접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뭐다? 내접할 때도 있으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건요. 이 상태도 되지만 요 상태도 되는 거야. 명심해야 돼. 자, 일단 외접할 때부터 갑시다. 외접할 때 마찬가지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보이죠 이제? 뭐랑 같아요? 반지름 large r, small r 더한 것과 같다면 외접하겠죠. 그쵸? 됐어요? 따라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두 반지름의 합과 같으면요. 그러면요. 이게 외접하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쵸? 별거 없잖아요. 그쵸? 이거 와볼까 이거? 자, 근데 여기 가기 전에 이놈이 조금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 가기 전에 요거 먼저 갈게. 요거 먼저. 얘는요 봐요. 두 원의 중심 잘 봐야 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 거리가 D가 이거야. 그쵸? 보이지? 좀 작긴 한데 그림이.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있었던 큰 원의 반지름 라지 R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스몰 R 요거를요 라지 R에서 스몰 R을 빼준 것이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 D가 되면요 그러면요 내접합니다. 내접 알겠어요? 안에서 접한다고. 따라서요 이번에는요 잘 봐. 라지 R 스몰 R 빼준 것이요 D가 되면 그러면요 내접하는데 이때 또 주의할 게 있어. 이게 잘 들어라. 두 원의 반지름 중에서요 왜 지금은 명약관화하게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했잖아. 근데 문제에서요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른다고 해봐. 그러면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근데 이 D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양수여야 돼. 양수. 그러니까 만약 이 스몰 R이 더 클 수도 있잖아. 그쵸? 둘 다 만약에 큰 원 작은 원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푼다면 따라서 여기다 물 붙여야 돼. 빨간색. 명심해라. 절대값 붙여줘야 돼. 일반적으로. 알겠냐? 그러니까 그냥 크고 작은 게 명약 관화하면은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빼준 것이 중심 사이의 거리인데 근데 누가 더 큰지 모르겠다면은요 절대값 두 반지름의 차를요 절대값 쳐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요? 반지름을 뺀 거에다 절대값 씌워줘. 이건 어떻게 읽어? 두 원의 반지름의 차가 얼마다? 중심 간의 거리랑 같으면 내접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로 돌아와서 이놈은 이제 이 D가 더한 거랑 같을 때 D가 더한 거랑 같을 때가 외접하는 상태였었고요. 그죠? 안으로 들어가서요. 두 원의 반지름의 차랑 같을 때가 내접하는 상태였잖아. 근데 이 상태는 이 상태는 외접과 내접 상태의 중간 상태. 이때가 뭐냐면은요. 요런 상태를 말하고 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요 놈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항상 접할 때가 기준이라고 우리가 등식이 결정돼야지만이 부등식이 잡히는 것처럼 그게 기준이라면 기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가 기준. 반지름의 합이 얼마입니까? 중심간의 거리일 때 반지름의 차가 중심간의 거리 이게 기준. 이 기준의 사이에 찡겨 있을 때 D가 이거보단 크고요. 이거보단 작을 때가 두 점에서 만날 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할 수 있겠지? 외우지 말고 이해해라. 이게 기준이고 이게 기준이야. 그죠? 됐어요? 이거보다 D가 더 커지면 안 만나는 거. 알겠냐? 그럼 얘는 뭐가 될까? 당연히 이거보다 D가 더 작아진 상태죠. 그렇죠? 따라 이거는요. R-R이요. D보다 작아지면요. 이 기준값보다 작아지면 이제 안으로 기어 들어와요. 확인해 볼까? 확인해 봐. 큰 원의 반지름 large R. 그죠? 다음에요. 작은 원의 반지름 small R. 여기서 이거 뺀 거는요. 요거 남는데 근데 그게 D보다 어떻게 더 작아지잖아. 그쵸? D가 아니야. 잘못했다. 쏘리. D가
R 뺀 거보다 더 작아져야겠죠? 이런 상태. 잘 써라. 씨. 이런 상태죠. 그렇죠? 따라서 두 원의 중심거리 이 D가 큰 원의 반지름 라지 R에서요. 작은 원의 반지름 뺀 것 하면은요. 요거 남으니까 요만큼보다 더 작죠.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요 상태보다도 D가 더 작아지면 어떻게 돼? 그러면요. 예. 안에 기어 들어가야 되겠고. 그렇죠? 요건 뭐냐? D가 0인 상태예요. 그렇죠? 얘는요. D가 얼마입니까? D는 거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D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중심이 일치하고 있다. 동심원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 그렇죠? 됐죠? 뭐 이 정도까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이걸 우리가 안 만나? 한 점에서 만날 때가 기준이야? 두 점에서 만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뭡니까? 만나지 않는데 안에 들어간 상태,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한 점에서 만날 때 요때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D일 때, 차가 D일 때 이게 외접과 내접, 그 가운데 찡겼을 때가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고, 이렇게 밖에서 안 만나, 외접해, 내접해, 두 점 만나, 뭐 이렇게 구차하게 안에서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수학적으로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파란색으로 잘 봐. 얘는 공통 접선이 몇 개냐면 무슨 접선? 공통 접선. 이따 공통 접선의 길이도 강의할 텐데 봐요. 이게 공통 내접선 뭐라고? 이걸 안쪽에서 접하는 왜 쉬어 젠장. 봐요. 공통 내접선 하나 접하죠. 동시에 접하는 접선 공통 접선 둘. 이게 공통 내접선 두 개에다가 공통 외접선 하나 둘. 즉 얘는 다른 말로 공통 접선이 몇 개요? 공통 접선이 몇 개? 4개인 상태라고 얘기하면은요 두 원은 만나지 않고 있는 상태. 알겠어요? 공통 접선이 4개가 존재한다. 두 원은 만나고 있지 않은 거야. 그죠? 얘는요 공통 접선이 공통 외접선이 하나 둘, 공통 내접선이 하나. 따라 공통 접선 몇 개? 공통 접선이 이렇게 글씨가 왜 이러지? 릴렉스. 봐요. 공통 접선이 몇 개요? 접선이 몇 개? 예. 3개인 상태가 외접하는 상태. 그렇죠? 공통 접선으로 위치 관계를 설명하려면 봐요. 이런 상태는 공통 외접선만 하나, 2개. 네. 공통 접선 몇 개? 얘는요 2개인 상태. 공통 접선 뺄게. 2개인 상태. 얘는요 공통 접선이 몇 개요? 샥 몇 개? 1개. 얘는요 몇 개? 빵개. 이렇게 공통 접선의 개수로요 두 원의 위치 관계를요 논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해 갔죠? 됐습니까? 굿.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요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별게 없고 항상 원은 중심과 반지름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더 커? 그러면 안 만나. 그죠? 반지름의 합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랑 같아? 외접 상태. 두 원의 반지름의 차 절대값 들어가야 돼. 큰 게 작은 게 명확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되겠지만 넌 잘 몰라. 절대값 써서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가 두 원의 중심거리랑 같아? 내접 상태. 그 사이에 있을 때 두 원의 중심거리 D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고 두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 클 때는요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태. 됐죠? 다음에 두 원의 중심거리가 반지름의 차보다도 작아지면 이제 안으로 기어간 상태. 다음에 D가 0이면 동심원, 중심이 같은 두 원. 이렇게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파악은 됐을 거고요. 자, 돌아와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내야 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봐. 여기서 이제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아까 있죠? 여기서 공통 접선의 길이요. 자, 잘 봐. 이렇게 외접하는 거 이런 거를요 공통 외접선의 길이 이렇게 배워. 중3 때도 배운 학생이 있을 거야. 공통 외접선의 길이 이렇게 접점까지 요 길이가 공통 내접선의 길이. 따라서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요 공통 접선의 길이에 관한 학습을 좀 해야겠다. 그렇죠? 이건 또 별도로 공통 접선의 공통 외접선 내접선의 길이 구하는 건요 별도로 선생님이 또 이론 강의 찍어주도록 할게. 응? 하여튼 체크만 해주세요. 공통 접선의 길이. 좋아. 다음에 이거는요 이게 기준. 이 상태하고 이 상태는 기준인 상태 꼭 익히시고 절대값 잊지 마라.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뭡니까? 예.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날 때면 니들이 보통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틀리기가 쉽다고 얘기했어.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 내접할 때도 있으니까
한 점에서 만날 때는요, 이 상태와 이 상태 두 개를 꼭 체크해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다. 알겠죠?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여기 있던 이 이후의 문제는요, 잘 시험에 출제가 안 되고, 이제 뚜둥 또 우리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접선이었었잖아. 두 원의 위치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새끼. 사실은 이놈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놈은요 봐요. 두 원에 지금 두 원이 몇 개의 점이요?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렇죠?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따라서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걸 뭐라고 해? 이걸 공통현이 여기 있으니까 공통현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원, 이런 원, 또 이런 원, 네, 이런 원, 이런 것들, 또는 여기 있던 공통현의 길이, 기타 등등등. 요 형태는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두 도형의, 일반적으로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랜덤 K에 관련된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어떤 도형의 방정식에 관한 연구. 다시 한번 연구. 우리가 앞에서 뭐 했습니까? 랜덤 K,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얘기해 놓고서 그 다음에 뭡니까? 두 직선 간의 위치 관계만 우리가 얘기했었잖아. 그거밖에 안 배웠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얘기입니다.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잘 모르겠으면 다시 돌아갔다가 와도 좋아, 그렇죠?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 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건 원이건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에 관한 내용은요, 우리가 이후에 다루도록 할게요. 알겠죠? 됐습니까? 다음에요, 뭐 접선의 길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 현에 관련된 이야기나 요것만 좀 더 다루면 끝나겠네, 그렇죠? 따라서 일단 두 원의 위치 관계는 결론 뭡니까? 항상 두 원의 반지름과 중심 사이의 거리로서 샤라락 전개가 돼야 되겠고, 이 위치 관계가 공통 접선이 몇 개 나라도 우리한테 주어질 수가 있으니까 밑에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상태, 외접 상태, 내접 상태의 이 상태가 바로 기준이 된다. 기준. 이때보다 D가 더 커지면 안 만나는 거고, 이때보다 D가 더 작아지면 어떻게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거고, D가 요 상태와 요 상태 사이에 있게 되면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요 모델은 우리가 좀 더 다음 강의에서 더 깊게 연구해 보도록 할게.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현, 두 도형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런 것들은 이후 강좌에 또 한번 접선처럼 끄집어내서 중요하니까 언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던 공통 접선의 길이도 마찬가지고, 이에 가서 두 원의 위치 관계 어떻게 파악해? 반지름과 중심거리로 파악한다. 원은 중심과 반지름. 이번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